네, 주상전화 저희 월요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R텍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150원에 네. 10%입니다. 아, 네.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사갖고 수익이 올랐었는데 네. 놓쳤어요. 아, 그러니까요. 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니까. 오늘 또 네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네요. 네, 네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다 중립이네요. 네, 그럼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청자님 4,400원대 매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못 파셨다고 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중립이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부정을 들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비중이 한 10% 정도시니까 우선은 일단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립을 든 이유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DR텍 같은 경우가 이제 엑스레이 좀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DR텍의 주가를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 의료 AI 쪽과 겹치죠. 그럼 엑스레이라도 불구하고 뭐 사물인터넷과 또 이제 인식 그 장비 해석에 한 부분이 AI 쪽과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뭐 작년에 좀 7,500원까지 좀 갔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DR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는 아닙니다. 지금 성장주로 지금 계속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본적인 엑스레이 쪽, 특히 이제 그 의료 엑스레이 쪽에서 이 수익이 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산업용 엑스레이 쪽으로도 이 넓혀봤지만 생각보다는 산업용 엑스레이 쪽에서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이 연구개발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어떤 적자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물인터넷 또 이제 AI 쪽에서의 엑스피드나 이런 쪽으로의 이 AI 쪽으로 저 연결이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의료 AI든 뭐 다른 어떤 AI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당장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실적주죠. 지금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실적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증명이 된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주가가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10% 정도면 보유를 하시되 우선 추가적인 매수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성장주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보합이나 양상이 뭐 하반기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5월, 6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정도에 됐을 때는 주가 수준이 이 정도 되면은 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비중이 적으니까 일단은 보유도 괜찮은 전략이지만 좀 종목 교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DR텍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800원에 10%인데요. 오늘 갑자기 엄청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8% 급락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뭐 지금 시간에 보니까 뉴스에 뭐 무상증자라는데 그러면 더 떨어지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일단 부정과 중립이네요. 네, 그러면 이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필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네. 주식을 늘리는 이슈가 왜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전선 전력 설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상대 소외감 때문에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이 오르니까 이게 가나보다 하고 뒤늦게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예상대로 전선, 전력 설비 시작하게 된다. 그럼 이분은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이분이 전화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얘기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자리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간 기업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꼽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서 주가를 상당히 띄웠던 종목이 그리고 많이 이 프로그램에서 띄웠던 종목이 뭐죠?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 보세요. 액면분할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만약에 하고 난 이후에 IPMLSC 이런 종목들처럼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잘 가잖아요. 이거 결국 실적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일렉트릭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 IPMLSC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좀 조금은 모르시고 들어간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팔아도 기분 나쁘고 가지고 있어도 기분 나쁜 상황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냥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약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상황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냥 지금 너무 높게 샀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저는 팔 것 같아요. 팔 것 같고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숙제 하나를 좀 드리면은 증자를 최근에 증자한 기업들 무상증자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증자한 기업들 찾아보시고 오늘 이미 장 끝났잖아요.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 좀 내보세요. 시간 내모시고 난 다음에 1시간이라도 최근에 무상증자한 기업들 주가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주가 간 기업들이 많은지 주가 빠진 기업들이 못 간 기업들이 많은지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쨌든 저한테 이 상담이 기회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가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경우의 수가 와가지고 여기서 2만 원 아래로 더 떨어지게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요 종목은 가져갈 건지 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무작정 팔아라고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기업들 주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져가시고요. 안 좋았다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매도 빨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일단은 제 말씀을 신뢰해 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기업들 주가가 어떤지 먼저 한번 보시고 어차피 매도를 해도 내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1시간 시간 내셔가지고 무상증자한 기업들 주가를 한번 보시고 나서 판단하세요. 네. 안 좋았던 경우가 감사합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매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상증자 했었던 기업들의 주가 추이와 제일일렉트릭의 주가 추이 잘 비교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음소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금량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3,100원에 56%요. 이거 비중을 계속 좀 늘리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꺼번에요.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이거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 이거 손절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또 제일 고민이죠.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냥 지금 홀딩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어려우신가 봐요. 네. 조심히 이렇게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나을까요? 근데 비중이 56%. 56%면은 우선은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비중이 정말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네. 손을 못 쓰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 금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좋을 때 다른 종목들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회비용도 많이 놓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정을 든 이유가 당연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 저는 이 어떤 금양을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좀 금액을, 물론 이제 이 손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그 종목들을 앞서서 저희가 좀 얘기했었던 종목들로도 교체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금양의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또 이제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양을 56%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물론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금양 쪽에서는 2차 전지 쪽 이 배터리, 뭐 새로 개발했던 그 배터리가 이 테슬라 쪽에서의 배터리보다도 수익이 어떤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효성, 이제 실적이 나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연속 계속 금양의 실적이 지금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이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심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기업들을 이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수급이 몰리는 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금양에 대한 기술력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옛날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 이후에 뭐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어떤 뭐 2, 3년 뭐 지금 시청자 전화 주신 분도 뭐 1년, 2년 동안 계속 갖고 가겠다라고 어떤 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저희한테 이 종목 상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가격에서 비중 20% 정도 줄이고 다른 여러 좀 잘 가고 있는 종목,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는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30% 정도 그런 기업들한테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중장기 투자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운 게 이 장기 투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큰 어떤 용기를 내서 한번 매매 부분도 한번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비중을 조금 줄여보고 그걸로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조건 들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자,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0416님께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900원, 비중이 15%인데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인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 부분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급락하고 나서 고개를 좀 못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좀 어디까지 이 하락이 이어질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4월 22일 날 프랑스 법인 뭐 이슈 관련돼 가지고 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제가 까먹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떨구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는 반박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이게 안타까운 경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 제가 봤을 때 아마 5,900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한가 맞아버리니까 못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요. 아마 한가 내려갈 때 샀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거죠. 정말 이제 해외여행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주가가 이제 조금 상승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갑자기 한가 맞아 버리니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었던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딴 거 없어요. 주가가 회복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루머성 악재로해서 주가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후에 회복이 제 경험상 되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맞든 틀리든 이게 정말 억울한 상황,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봐도 어디까지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중요한 건 만약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5천 이상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월 22일 같은 그런 급락 사태가 좀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걸 더 가져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망성이 없다라면은 그냥 빨리 끊어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뭐 5,900원까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좀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정말 운이 좋다면 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은 판단은 쪽으로 일단은 매도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 중간에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서 뭐 5,000원 부분까지 최대한 바짝 붙여주게 된다라면은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저는 빠져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제 의견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지금은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법인 이슈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번호 6762번님께서는 HPSP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5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매를 해서 44,600원까지 물타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비중 20%까지 확대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매수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목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HPSP가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매수에 대한 의견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잘 안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HPSP가 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이 실적이 성장하는 게 돌아서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다 이제 올해 하분기로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1분기, 2분기 때에 뭐 분기마다의 실적, 그러니까 어닝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이 어닝 장비가 이제 전공정인데 그만큼 이제 TSMC 쪽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에 대한 수주 부분이 자꾸 이제 하반기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실적 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HPSP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나 우선 당기순이익 전부 다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 낮추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잘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 영업이익률에 지금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지금 이제 578%까지 지난 4분기 때 좀 했던 상황이고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 부채 비율이 15.74%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기마다의 그런 실적에 대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더 이상 저는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실적이 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중장기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실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은 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지금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2034도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웅진 1,150원에 70%요. 1,150원이면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아, 오늘 그래서 들어가셨 제가 이걸 이 회사 이 웅진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걸 계속 좀 갖고 있어야 되나 이건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에 따라 들어가셨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용진, 안타깝게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네, 그럼 이사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시청자님 일단 거래량에 몰려서 들어가셨는데 네. 지금 그냥 나오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분하고 통화 좀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들어가셨고 이 회사에서 잘 모르시죠? 네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수익 날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회사인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매일경제 맞은편에 지금은 국민연금인가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웅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저도 이 웅진이라는 사명을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오랜만에 너무 생소한데 저는 그 웅진 방금 통화를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최근에 이슈에 의해서 상승 나온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늘 단타 치러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맞죠? 네. 그러면은 아마 오늘 1,150원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 18% 오르니까 와 기분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윗꼬리 딱 잡혀버리니까 아이씨 이거 내일 윗꼬리 잡으려나 말려나? 그 고민돼서 전화하셨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어차피 회사 어떤지 모르고 수급하고 기술적 부분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네. 내일 쪽에 운이 좋게 오늘 종가보다 상승 출발해가지고 한 1,250원 정도 윗꼬리 잡으러 들어가면은 그냥 그거 먹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웅진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좀 잘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웅진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TS예요. STX요? 저 네, 11,000원에 20%입니다. 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한 개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갈 수 아, 있어요.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TX는 부정, 네. 중립.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거든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부정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역시 뭐 추가 매수는 더 하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제가 초반부터 제가 실적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한테 성적 내라 그러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 적자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한테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어떤 뭐 매수 단가도 낮추고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위험한다라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이제 기회비행도 놓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종목 지금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종목을 저희한테 상담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종목을 가장 잘하는 건
어떠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종목을 가장 오래 갖고 있는 투자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는 이유인데, 근데 이제 지금 STS 언론 이런 좀 자회사들의 어떤 그 실적 구조나 이런 밸브 쪽의 실적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로 지속돼 있는 가운데서 종목들을 계속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부정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여러 가지 종목들로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 몇 주 동안은 계속 적자 나오는 기업들은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8033님이신데요. 파버나인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3,980원에 5%인데 단타를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다.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시가총액이 542억 원밖에 되지 않는 회사예요. 한번 물리면 또 빠져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왜 저를 쳐다보세요? 순서가 돌아와가지고요. 네.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량 쭉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줄어들 거래량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반대가 안 나오면 파세요. 어차피 손절 하실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 전에 파는 게 좋았었겠지만 그게 안 나왔고, 일단은 뭐 이제 구리, 알루미늄, 이제 니켈 해가지고 다시 알루미늄 오면 다행인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재수가 좋은 건데, 제 욕심에는 일단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고요. 혹시 재수 좋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3,900원 이상 주게 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나오세요. 거기서 안 팔고 더 주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한 달 뒤, 두 달 뒤에 또 아마 상담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손절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손절해보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뒷번호 2091번님께서는 자화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6,500원에 5%,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왜 하락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그동안 수익 중이셨는데 네. 지난주부터 이 하락에 좀 대응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우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3일 연속 하락세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도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약간의 좀 주도적인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중이 지금 몇 %시죠? 비중이 5%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좀 그냥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이 어떤 계속 이제 2022년 그리고 작년에 계속 적절하게 하더라도 뭐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5% 정도면은 저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되, 뭐 10%까지도 괜찮지만 그 이상까지는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화전자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려봤고요. 또 저희한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 계좌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 메일 주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